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오감을 이용해서 글감을 찾는 실전 연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아주 먹음직스러운 제육, 돼지 불고기가 있네요. 먹고 싶네요. 오늘은 이에 관한 글감을 가지고 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의 글감은 오감을 이용해서 찾아요. 실전 연습 두 번째입니다. 글감이 엄마가 밥 준 거네요. 부모의 은혜. 너무 뻔하죠. 청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다. 청개구리는 뭐든지 반대로 행동한다. 이런 청개구리 빼죠. 이런 습관 때문에 청개구리의 엄마는 너무나 힘들었다.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병에 걸렸다. 엄마 청개구리는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 자신을 이런 식으로 말고 간단하게 자신이 죽으면 냇가에 묻어달라고 청개구리에게 부탁을 한다. 그러면 청개구리가 집어넣고요. 이건 지웠으면 좋겠네요. 엄마 청개구리는 청개구리가 거꾸로 하는 습관 때문에 냇가에 묻으면 산에 묻는다고 생각해서 냇가에 묻으라고 부탁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좀 쓰면 좋겠고요. 자, 요거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린다. 엄마가 죽자 자신의 불효를 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좀 지웠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넣었네요. 하지만 청개구리는 철이 들어서 엄마 청개구리를 냇가에 묻는다. 청개구리는 엄마의 무덤을 맴돌면서 개굴개굴 울었다. 청개구리는 평소 엄마에게 효도하지 않았기에 받은 당연한 결과였다. 자, 지금 여기 이 부분, 관심 끌기 부분, 여기가 이제 지금 부모의 은혜니까 효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부모의 은혜니까 앞에 부분은 효도에 관해서 써야 되겠죠. 12월 31일 아침이었다. 일어나 보니 오후 1시 20분이었다. 겨울방학이라 너무 늦게까지 늘어지게 잤다. 2시까지 논술을 가는 게 아니고 논술학원을 가야 했다. 옷을 후다닥 입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들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거. 이런 접속 부사를 많이 사용하면은요. 글의 스피드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하셨다. 요거는 말이니까 대화글로 쓰는 게 좋겠죠. 나는 이것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쓰지 마시고 식탁으로 달려갔다.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있었는지 써주시면 좋겠고 또 나는이 들어갔네요.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었다. 학원을 가야 하는 나를 위해 바삐 음식을 차려주신 엄마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지금 효도니까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주제와 관련된 마음의 상태를 자꾸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글이 내 의도대로 끌려오는 거죠. 효도를 했다라는 것이 주제라고 한다면 효도를 하자가 주제라고 한다면은 내가 효도 안 한 거 말고 효도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만 가지고 쓰면은 글이 나 쪽으로 끌려오는 힘이 약하니까 사건을 쓰고 중간중간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넣어줘야지 글이 나의 의도대로 더 잘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돼요. 툭툭 던져주세요. 갑자기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항상 엄마가 차려주시는데 나는 이걸 무심코 먹었다니. 나는 또 들어갔네요. 지금까지 엄마가 해주는 밥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넘겼다. 자, 여기서 과거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밥 먹었던 경험을 청개구리 이야기와 섞어가면서 쓰라고 했죠. 앞에서 그 청개구리 이야기가 넣었죠. 이거랑 나의 엄마에 대한 태도와 같이 버무려가면서 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생각이 든 이후
나는 엄마의 고마움을 알았다. 밥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할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밥을 먹고 난 뒤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항상 고마워요 엄마. 잘 먹었습니다. 그래. 거짓말 같은데 이거. 엄마가 답하였다. 나는 들어. 지금까지 무심코 엄마가 해준 밥을 먹었다. 그러나 이번 일로 나는 엄마가 해준 밥을 먹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너무 자기적이죠. 진심이 느껴지질 않아요. 글이라는 건 솔직하게 써야 돼요. 그래야 읽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딱 알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무리네요. 그래서 관심 끌기 부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청개구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반대로 하다가 엄마 청개구리가 죽자 철이 들어 냇가에 묻었다. 자, 여기 이렇게 넣었죠. 나 역시 지금까지 엄마가 해준 밥을 무심코 먹었다. 감사함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겠다. 그리고 밥 먹기 전 후에 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엄마도 기뻐하고 나도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엄마뿐 아니라 아빠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말을 밥 먹듯 해야겠다. 이렇게 재미있게 감사의 말을, 아까 밥 먹었잖아요. 밥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밥 먹듯 하겠다고 재미있게 썼네요. 자, 그럼 고친 거 한번 볼까요? 제목을 바꿨네요. 감사의 말을 밥 먹듯 해야지. 청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다. 청개구리는 뭐든지 반대로 행동한다. 이런 습관 때문에 청개구리의 엄마는 너무나 힘들었다. 어느 날 청개구리 엄마는 병에 걸렸다. 자신이 죽으면 냇가에 묻어달라고 청개구리에게 부탁했다. 그러면 청개구리가 산에 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린다. 엄마가 죽자 자신의 불효를 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관심 끌기가 끝났네요. 12월 31일 아침이었다. 일어나 보니 오후 1시 20분이었다. 겨울방학이라 너무 늦게까지 늘어지게 잤다. 2시까지 논술학원에 가야 했다. 옷을 후닥닥 입었다. 원영아 밥 먹어라. 주방에서 엄마가 불렀다. 식탁으로 달려갔다. 식탁에는 갓 지어낸 흰밥이 모락모락 피어올리고, 뭘 모락모락, 김을 이걸 빼먹었네요. 피어올리고 있었다. 고추장이 잘 버무려져 있는 먹음직스러운 제육볶음이 있었다. 아, 이래서 앞에 제육볶음 그림이 들어갔나 봐요. 또 파란 시금치와 무채나물이 있었다. 정성 들인 밥이 맛있었다. 학원을 가야 하는 나를 위해 바삐 음식을 차려주신 엄마께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자, 지금 이렇게 엄마가 밥을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죠. 지난주 토요일 아침이었다. 아침 식탁에 생고구마가 놓여 있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러졌다. 저절로 말이 곱지 않게 나왔다. 엄마 이거 먹기 싫다고 했잖아. 한번 먹어봐 원영아. 엄마가 내 입에 생고구마를 들이댔다. 정말 싫었다. 나는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거절을 하였다. 안 먹는다고! 결국 엄마는 마음이 상해서 고구마를 도로 접시에 가져다 놓았다. 그동안 이렇게 엄마가 해주는 밥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짜증을 내는 경우까지 있었다. 나도 청개구리와 다를 바 없었다. 자, 지금 내가 엄마에게 감사를 느끼는 거와 지금 여기서는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자,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미소를 머금은 엄마의 얼굴이 사랑스러워 보였다. 엄마 잘 먹었습니다. 그래.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죽어라 듣지 않았다. 여기서부터는 관심 끌기가 나왔네요.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죽어라 듣지 않았다. 결국 엄마 개구리가 죽자 크게 후회했다. 그러면서 청개구리의 행동과 나의 행동을 대조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네요. 나 역시 지금까지 엄마가 해준 밥을 고마운 마음도 없이 무심코 먹었다. 엄마는 그동안 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였다.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만약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았다면 밥을 내가 차려 먹어야 한다.
돈이 없다면 학원도 가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은 모두 부모님 덕이다. 그걸 몰랐으니 얼마나 내가 나쁜 놈인가 알긴 아는구나. 오늘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겠다. 그리고 밥 먹기 전후에 엄마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엄마도 기뻐하고 나도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엄마뿐 아니라 아빠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말을 밥 먹듯 해야겠다. 글은 이렇게 썼는데 진짜 진심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발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비교해 보면은요, 참 많이 차이가 나요. 여기서는 그냥 쭉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가 없어요. 과거 이야기가 뭐 없는데 여기서는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이러면서 아주 과거와 현재를 드나들면서 입체적으로 글을 썼어요. 잘 됐습니다. 평가 보겠습니다. 글감이 엄마가 밥 준 거입니다. 이 글에서는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대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엄마가 차려준 푸짐한 밥상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기술하다 시간은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지난주 토요일 잘못했던 사건을 돌이키며 엄마에게 감사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엄마는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다시 시간은 현재로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밥 준 거라는 글감이 흔들리지 않고 기술되어 있어요. 특히 또한 엄마뿐 아니라 아빠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말을 밥 먹듯 해야겠다라는 마무리는 장난스럽기도 하지만은 글감과 연결되어서 톡 튀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죠. 자, 좋은 글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